자, 여러분 바로 가볼게요. 삼국의 성립. 자, 이제 삼국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단원인데, 삼국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죠. 근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과 같은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그 땅과 그 한반도 남부에까지 있었던 철기국가 시대에서부터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로 이어져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작은 연맹왕국이든 군장국가든 그런 작은 나라 소국으로 되어 있던 한반도 철기국가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영토 확장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로는 삼국의 성립,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해서 55페이지인데 여러분 교과서 순서를 보시면 삼국의 성립해놓고 고구려 가장 먼저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다. 둘째, 백제 한강유역에서 빠르게 발전하다. 셋째, 신라 삼국 중 마지막으로 체제를 갖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재밌는 거 뭐냐면 고구려의 건국 연도는 기원전 37년입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 신라는 여기 연도가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신라 여기 나와 있죠. 신라 건국된 건 기원전 57년이에요. 자, 그러면 아이고 종이가 막 찢어지는 소리. 뭐 소리가 복잡하죠? 이면질 좀 쓰려고 그랬더니. 자, 건국 연도 보면, 자, 이거 지금 헷갈리는 사람 없겠지. 기원전이니까 숫자가 클수록 더 오래된 겁니다. 신라가 BC 57. 고구려, 안 보였구나. 고구려 BC 37. 백제가 BC 18년. 이렇게 되죠. 그러면 건국된 순서로 보면 신라, 고구려, 백제예요. 신라, 고구려, 백제. 그런데 가장 국가적으로 체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순서를 보면, 자, 이건 건국 기준이고요. 발전한 순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중앙집권화 되는 과정을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예요. 신라가 제일 세워진 지 오래됐는데 왜 제일 늦게 발전을 했을까? 이거 좀 의문이 있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사실 건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 의한 것인데, 이런 설도 있어요. 삼국을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아마 신라 위주로 역사가 서술되었을 것이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좀 역사적으로 미화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신라의 건국 연도는 기원전 57년보다 더 늦춰졌을 가능성도 있다. 더 늦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몇 년에 뭐가 건국되냐 이런 거보다 그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파악하는 게 역사 공부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로 발전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건국 연도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고구려 가장 먼저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제, 자, 누가 건국했느냐. 여러분들 주몽설화 다 아시죠? 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수, 어머니는 유화죠. 근데 부여의 왕이 유화 부인을 어여삐 여겨 부여 성에 같이 데리고 살았죠. 그리고 유화 부인이 이제 햇빛 좋은 곳에 앉아 있다가 알을 낳았는데 그 알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주몽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보면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신화나 설화가 많아요. 역사부도에 보면은 설화가 다 나옵니다. 고구려의 건국설화에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주몽의 아버지는 하늘을 지배했던 천재 해모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나라든지 간에 나라를 세운 사람은 굉장히 특별하게
기록으로 남기죠. 왜냐하면 나라를 세운 특별한 존재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비유하거나 태양에 비유하거나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나라를 세웠다 이런 신화나 설화가 많이 전해지는 이유는 바로 농경사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 자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보면 항상 황금알이야. 그냥 알이 아니라 달걀이 아니고 황금알, 크고 빛나는 황금알에서 뭐 태어났다. 이런 신화가 많죠. 그럼 크고 빛나는 둥근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당시 농사만 주로 짓고 살았던 시대에 또 농사를 지었든 안 지었든 뭐 사냥을 하고 살았던 어쨌든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 당시에는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죠. 그래서 자연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였기 때문에 왕과 같은 특별한 인물을 그런 자연의 어떤 위대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런 신화나 설화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어떤 사람이 언제 어디에 자리를 잡고 세웠다라는 게 나라마다 다 나와요. 자, 그런 다음 어떤 왕들이 뭐 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태조왕이 뭐 했고, 고국천왕이 뭐 했고, 그 다음에 미천왕이 뭐 했고, 그 다음에 소수림왕이 뭐 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치체제 어땠는지 왕별 100만 개짜리.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국가의 일을 결정할 때 당연히 왕이 통치를 했는데 왕 혼자 모든 걸 결정한 게 아니고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귀족 회의를 이제 나라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구려는 제가회의, 그 다음에 관리 등급은 10등급이었고 그 관리들의 우두머리는 대대로였다. 이런 거 구별해서 알아둬야 되고요. 행정구역은 수도도 5부, 지방도 5부로 나뉘었다. 이런 내용. 자, 그 다음 백제는 또 여러분들 그 옛날에 주몽 드라마 나올 때 여러분들이 애기였어서 잘 모를 텐데 주몽이 이제 그 부여의 왕자의 시샘을 받아서 부여를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부여를 탈출하여 이제 졸본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운 게 이제 그게 고구려인데 이 주몽이 그 부여를 빠져나올 때 이제 주몽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오죠. 만나러 오는데 아무튼 이제 고구려를 세운 이후에 이 고구려의 주몽의 왕위를 이을 때 고구려에서 아버지를 찾아 내려온 유리에게 이제 주몽이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주몽이 이 고구려를 세울 때 또 낳은 자식들이 비류와 온조가 왕위가 자기네들한테 물려지지 않자 실망을 하고 또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을 이끌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자, 여기 저기 책에 다 있네요.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졸본에 가서 낳은 아들들이 비류와 온조고 그 다음에 고구려 북쪽에 있던 부여성에 살 때 낳았던 아들이 유리인데 유리가 내려오면서 태자가 되었다. 태자.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왕자가 됐다는 거죠. 왕위를 이을 왕자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온조와 비류는 그들의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온조와 비류가 정착한 지역이 서로 달랐어요. 비류는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인천 쪽이고 온조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 한강 바로 남쪽. 오늘날 서울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인천 쪽에 정착한 비류는 그 땅에 짠기가 많아가지고 농사도 잘 안 되고 나라가 잘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류가 이제 죽고 나서 비류를 따랐던 백성들이 이제 온조가 정착한 지역으로 와서 합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이제 백제라고 고쳤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온조가 그 오늘날 한강 남쪽에 정착을 했을 때는 10명의 신하와 그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세운 나라다라고 하여 10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류의 신하들과 백성들까지 합류하면서 이제 백제라고 이름을 고쳤고요. 그들의 뿌리가 이제 아버지가 주몽이고 주몽이
처음 이제 고구려 세우기 전에 있었던 곳이 부여라고 하여 이들의 성씨를 이 왕족들은 성씨를 부여씨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이름이 김영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부여영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씨가 부여씨면 왕족이란 뜻이에요. 왕족이란 뜻. 자, 그래서 백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 건국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고이왕, 근초고왕, 침류왕. 각각의 왕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책을 읽어보면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고구려의 정치체제 한 것처럼 백제 정치체제. 여기는 귀족회의가 요거고, 여기는 16등급이고,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으로 나뉘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제일 늦게 중앙집권화가 된 신라는, 처음에 진안의 작은 나라 사로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조는 이제 박혁거세죠. 여기서 박도 이제 크고 둥근 황금 박이 이것도 태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라를 세운 시조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큰 알이 박과 같았기 때문에 박을 성씨로 삼았다. 여기도 역시 알을 깨고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알에서 태어난 건국 시조들이 많아요. 자, 백제에 비해서 체제 정비와 국가 통합이 늦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동남쪽 끝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우리보다 굉장히 앞선 문명을 갖고 있었던 게 이제 중국 쪽이라고 볼 때 중국에서부터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교류가 아무래도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좀 늦을 수밖에 없는 거,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유행에도 뒤처지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체제 정비나 국가 통합이 늦었다는 거. 자, 여기 주목해야 될 것 내무왕 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어떻게 중앙 집권화 되어 갔는지에 대한 과정 아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요거예요. 자,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그래서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국가 통합도 늦고 체제 정비도 늦고 나라의 발전이 제일 늦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이제 고구려의 이 압력을 많이 받았고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갑과 을의 관계.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신라는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떨어져서 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고구려가 워낙 힘이 셌고 그런데다가 남쪽에는 외가 있어서 수시로 허구한 날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신라가 나라가 빨리 안정되기가 힘들었겠죠. 강한 나라로 딱 체제가 정비되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여기 책에 보시면 이제 5세기에 신라가 외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가 쳐들어와요. 외가 쳐들어오니까 신라가 이걸 감당할 능력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구려에게 SOS를 칩니다. 도와주세요 해요. 그래서 고구려가 군대를 보내요. 군사를 보내서 외를 물리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이거 비유하자면 6.25 때 우리 그 연합군이 들어와서 이제 함께 싸웠죠. 미군이 주도하여 인천 상륙작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38선을 경계로 분단이 되게 됐는데 어쨌든 전쟁을 끝내게 되는데 이제 미군을 비롯한 연합국이 참전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됐고 그 이후로 우리는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제 우리가 약간 미국에 의존하게 되는 미국도 우리나라를 간섭하는 좀 우월한 지위에서 이제 그런 외교 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가 성립됐죠. 그런 것처럼 신라가 외의 침입을 받았을 때 고구려가 도와줘서 외를 물리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고구려와 신라의 국가 간의 관계는 고구려가 위, 신라가 아래, 갑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광개토 대왕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도와준 그 덕분에 고구려가 신라의 내정에 간섭하게 되면서 고구려를 통해서 이제 좋았던 점은 고구려를 통해 중국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점, 그러나 안 좋은 점은 고구려한테 이제 죽어 지내야 됐다는 거, 내정 간섭을 당했다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내용이 요겁니다. 이러한 그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성립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 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주 호우총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으로 된 호우명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호우명 그릇. 이걸 통해서 여기 보면 그릇 밑바닥에, 여러분들 왜 그릇 주방에서 쓰는 그릇 밑에 보면은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뭐 잉글랜드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죠? 무슨 본 차이나 이런 거 써 있는데, 이 그릇 밑바닥에 써 있는 글귀가 역사적 사실을 암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개토 지호 태왕이라고 하는 광개토 대왕을 아주 극존칭을 사용한 이런 왕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아주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귀족회의는 화백회의, 관등은 17등급, 그 다음에 여기행정구역 어땠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같은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어요. 다만 이제 신라에서 특이한 점 하나는 신라가 작은 사로국에서 신라로 이렇게 커지기까지 중앙집권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오랜 세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중앙집권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골품제라고 하는 독특한 신분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게 성골과 진골로 이루어진 골제, 성골, 진골, 제일 높은 계급이 이제 성골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성골. 그 다음에 이제 육두품에서 일두품까지 두품제 합쳐서 골품제라고 하는데, 이 골품제가 신라 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아주 예를 들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까지도 다 제한을 받은 게 이 골품제 때문이다. 이제 왕이 되는 건 성골이고요. 귀족들 중에 이제 최고 높은 거는 이제 성골까지는 못 되는 귀족들의 최고 우두머리는 진골. 그 밑에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 귀족인 진골이 중요 관직은 다 차지하고, 성골은 왕족. 그래서 육두품이야 그냥 일반 귀족들은 관직 승진에도 제한이 있었고, 집도 몇 칸으로 하느냐, 수레바퀴의 크기도 얼마로 하느냐, 옷차림은 뭘 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골품제에 따라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어려운 내용 없을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된 순서는 이런데, 중앙집권의 기틀이 마련된 건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고요. 중앙집권 국가의 틀을 만든 왕은 고구려의 태조왕,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내물왕이라는 점. 자, 이렇게 표로 정리를 딱 간단하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요게 역사 부도에도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역사 부도에 보시면 역사부도 24페이지에 자, 이렇게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율령이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법과 제도입니다. 자,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법 제도를 딱 크게 딱 반포해서 나라를 딱 안정시킨 왕은 소수림왕,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법풍왕. 불교를 받아들여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왕권을 더더욱 강화한 왕은 고구려 소수림왕, 백제 침류왕, 신라 법풍왕. 영토를 넓힌 왕은 이런 왕들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집권의 틀을 처음 만든 건 고구려는 태조왕이고, 중앙집권 국가를 완성한 왕은 소수림왕입니다. 백제는 기틀 마련한 건 고이왕, 완성한 왕은 근초왕. 신라의 경우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내물왕. 지금 그 초기 거는 지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도 정비와 영토 확장 부분만 지금 여기는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법풍왕과 진흥왕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대가 아니죠, 여러분. 제일 빨랐던 게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러니까 연대로 따지면 고구려가 이렇게 되어 올 때 백제는 여기쯤 이쯤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고, 신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같은 시대는 아니라는 점, 중앙집권화 된 과정은 고구려가 제일 빨랐고, 그 다음 백제, 그 다음 신라였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 범위까지는 책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는 학습지는 따로 다시 내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정리하다 보면 시험 범위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로 끝낼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보시면 요런 것들, 요게 바로 가장 핵심 포인트죠. 신라의 건국과 성립 과정을 정리하시오. 신라의 정치체제를 정리하시오.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핵심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본 다음에 서술형 100%니까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이 좀 문장으로 두세 줄 쓰는 연습을 좀 해야 시험 문제, 서술형 100% 문제 받았을 때 답을 쓰기가 막막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 대한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이 뽑아보고, 그런 예상 문제는 뭐가 시험에 나오기 좋은 문제일까요? 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를 뽑은 다음 모범 답안을 한번 적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2학년 첫 시험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